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선수가 재학 중인 대구 최고로 돌아왔습니다. 전교생이 반효진 선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현행법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주시가 시내버스 위치 정보를 초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시내버스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선수. 한 발 한 발 금빛 관역을 맞추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12일 전교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재학 중인 대구 최고로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에서 이미 큰 성과를 거둔 여고생 금메달리스트죠. 반효진 선수는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걸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3개를 제패한 여고생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가 12일 귀국 후 첫 등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인 대구 최고 2학년 반효진 선수를 축하하며 대구 최고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반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교사들의 축하와 함께 반효진 선수가 단상에 올랐고 반 선수를 사격의 길로 안내한 전보빈 선수는 꽃을 선물하며 파리올림픽에서의 활약을 다시 한번 축하했습니다. 환영회에 참석한 강은희 교육감은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다른 반효진 선수를 학생들에게서 기대한다며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효진이가 그 엄청난 부담감을 뚫고 그리고 남모르는 훈련을 정말 잘 참고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진행된 언론인 인터뷰에서는 반효진 선수와 함께 올림픽과 성과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반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하며 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들뜨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제가 운이 좋게도 제 금메달에 많은 타이틀이 붙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인데 대구 체육고등학교 최초 올림픽 출전자이자 금메달리스트인 게 되게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100번째 금메달이 제일 뜻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관절 인대와 무릎 등의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 동안 좀 더 의연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효진 선수의 향후 목표는 세계대회 그랜드슬램. 10년 뒤면 제가 27살인데요. 27살에는 아직까지 창창한 20대이기 때문에 부상이 더 심해지지 않는 한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제 최종 목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금메달, 그랜드슬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효진 선수는 14일에 열리는 춘천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 출전 이후 10월 전국체전에 대구 대표로 출전해 금빛 총성을 울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경상북도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 검게 타버린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타거나 그을리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경상북도가 지난 9일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을 펼쳤습니다. 소방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지하 주차장의 특성에 맞춰 소방대원들의 진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하 주차장 내 전기 차량 충전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사항을 가정하였습니다. 위치 및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화재 초기 질식 소화 덮개 및 냉각 수조를 활용한 화재 진압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진압 전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 5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과 함께 CCTV와 불꽃 감지 센서 등 화재 감지와 경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조례도 신설했습니다. 주차구역 내에 방화벽과 물막이판, 질식 소화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기차 관련 화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 시설 설치에 관한 권고조항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상위 법령이 없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도 강제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이 나오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상위 법령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조례는 어떤 하위 법령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잘 작동할지도 의문이고요.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에서 해야 되는 경우 위에서 나오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양방향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든가 완충을 시키지 않고 90%나 95% 정도에서 충전이 멈춰지도록 그런 설계나 작동을 해놓는다든가. 지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화재 대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먼저 살펴보고요. 검찰이 홍준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뉴스 짚어보고 경산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자 상담소를 개소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안동댐에서 녹조가 확산하면서 의회와 환경단체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풍토병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지난 겨울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 입원 환자 현황 분석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6월 4주차 기준 63명에서 7월 4주차 46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도 1명이었던 입원 환자 수는 27명까지 늘었습니다. 6월부터 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놓은 채 환기를 잘 하지 않는 폐쇄적 생활이 늘었고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검찰이 홍준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7일 대구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고발하고 지난 5월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한 사건인데요. 애초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 시장 개인 홍보 채널로 전략했다며 홍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고발했지만 경찰이 홍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공개 후 홍 시장은 대구 참여연대 등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반격하고 나선 바 있는데 2달여 만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시민단체와 야권에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상담소를 열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9일 저녁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경산시 사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 피해자 상담소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상담소를 전세 사기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조언 제공과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자발적 교육이나 홍보도 함께 진행하면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합니다. 대책위는 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최소 250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산시 차원에서 특별히 마련한 지원책이 없다며 경산시가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대책위가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안동댐의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달 26일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안동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네트워크 등이 안동 댐물을 최수의 분석을 맡긴 결과 밀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가 110만 개를 넘겼습니다. 함께 분석한 용주댐에서도 190만 개가 넘는 남조류 세포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조류 경보제에서 녹조 대발생 기준이 밀리리터당 100만 개인데요. 두 댐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 남조류가 증식한 셈입니다. 환경단체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동시의회도 직접 댐을 찾아 녹조 발생 실태를 점검하고 한수원과 안동시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시가 시내버스 위치 정보를 초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시내버스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주식회사 카카오와 경주시 간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10cm 오차 범위 내 버스 위치 정보를 초단위로 갱신해 제공합니다. 기존 버스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지도상에서 실시간 버스의 움직임을 알려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가 지난 2021년부터 문경중학교 운동장 내에 추진하고 있는 학생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44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경 학생 수영장은 25m 레인 6개와 유아풀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이 공모한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작품 공모에 역대 최다인 1,012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후원하는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로 올해 6회째를 맞았습니다. 총 상금 5천만 원 규모로 영화 부문과 영상 쇼폼 부문으로 진행된 작품 공모에는 총 52개국에서 사회상을 반영하는 영상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접수된 작품들은 8월 말 온라인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며 영화제는 오늘 10월 12일과 13일 예천 신도시 패밀리파크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